작년에 재심 사건 2건을 진행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그리고 3대 나라수퍼 강도시차 사건을 제가 진행했거든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 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되고, 그 택시기사를 죽였다는 이유로 15살의 소년이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접수됩니다. 당시에 검사는 그 자백하는 진범을 풀어주고 그 15살 소년을 10년 만기 복역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재심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자백했던 진범이 다시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2월 16일에 영화로 또 개봉이 돼요. 예고편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심이라는 영화입니다. 제 역할은 정우입니다. 요즘 영화사에서는 실물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섭외하는 것 같아요. 그 3대 나라수퍼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삼내에서 3인조 강도가 들어가서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또 그 현장에 있던 할머니가 숨을 거두는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도 미성년자나 이런 약자를 붙잡아서 자백을 강제로 시키고, 그래서 진범이 잡혀서 자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범인을 잡았다는 어떤 비난을 듣기 싫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진범은 풀어주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계속 만기 복역하게끔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대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범 중 한 사람이 사건 현장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산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회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었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진범이 나타나서 찾아와서 잘못을 비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관용을 베풀어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완도 출신의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의 재심 청구를 제가 했고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16년 전이죠. 2000년 3월 완도에서 50세 남성이 살해된 채로 발견되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그 딸 무기수 김신혜 씨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2015년 말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는 우리 사법 역사상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진범의 도움도 있었고 진범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푼 피해자와 유족이 있었고 지구대로 자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진범 수사를 했던 형사분이 계셨고 저와 함께 2년 동안 이 사건을 공론하기 위해서 취재를 다니고 기사를 썼던 박상규 기자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2014년 말부터 저랑 함께 3년 동안 3건의 재심 사건의 기획을 공동으로 진행했죠. 그 기사의 힘으로 3건의 재심 사건이 의미 있는 결과를 냈고 저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박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사법 역사상 길이 남을 형사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거죠. 몽실원이라는 소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연에 왔던 누군가가 이런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이제 그렇게 가엾고 슬픈 소설 그만 쓰시고 밝고 예쁜 동화를 좀 써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죠.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슬픔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좋은 어른이 되기 어렵다.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지 모르는 아이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눈물 흘리는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냐. 박상규 기자와 제가 의기투합해서 3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 근데 박상규 기자와 제가 풍족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재심 사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과연 우리한테 나왔을까? 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처 속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 공감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할 때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주제에 사법시험을 공부한다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어요.